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두 달 만인 것 같은데, 공지하지 못한 여름 휴가였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업로드를 하지 않는 기간에도 저는 꾸준히 고민을 했고, 오늘은 그 고민의 결과물로 좀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9월에 접어드니까 가을 기분을 조금 내볼까 합니다. 1992년도에 여러분은 뭘 하고 있었나요? 저는 아주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정치나 경제적으로 그런 거시적인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여인 해가 1992년도였어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을 수도 있겠네요. 이름이 제가 다니는 중간에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침에 옥상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 저를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불렀고,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부산에서 생활하던 시기에 서울에 혼자 남아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도 이 책을 뭐 초판이 발행되던 시기에 접한 건 아니고요. 저는 아마도 중학생이던 시기쯤 한 94년, 95년 이 정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이 책을 읽었다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적혀있던 질문들을 읽기는 읽었으니까 뭐 읽은 걸로 대충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모든 페이지가 하나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제가 명징한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들을 이어가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소재의 고갈이 생각보다 빨리 와서 그래서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소재거리를 찾다가 이 책이 번뜩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루키 아빠와 함께하는 인생 공부는 파트 1 소소한 인생 이야기, 파트 2 미시적 관점에서의 정치 및 경제 이야기, 파트 3 질문 질문의 책 대답하기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거 세 가지를 한 강의에 다 할 생각은 없고요.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살려면 먼 타국으로 이민을 가야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당신은 기꺼이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사랑의 모양들이 있으니까 먼저 대답하기 전에 제 사랑의 모양을 정의하자면 저는 이성을 좋아하는 이렇게 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입니다. 네, 이 방향성을 인지시켜 드려야 앞으로의 이야기가 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옳고 그르고 뭐 잘됐고 잘못됐고 이런 걸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답변의 당위를 위한 전제니까 혹여나 저와 다른 사랑의 모양을 가졌다고 먼저 끄지는 마세요. 네. 저는 스스로 굉장히 열성적인 사랑꾼이다고 생각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고 혹 사랑이 잘못되었을 때 아주 많이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랑하는 동안에 계산하고 앞뒤를 재지 않기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을 도려내고 나면 내 인생에 뭐가 남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하는 동안에는 뜨겁게 사랑하자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제 입장에서 저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네, 저는 그 사람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게 제 대답입니다. 하지만 명쾌하게 대답하면서도 마음에 남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먼저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떠오르는데요. 나이를 많이 드셨고 아프신 것도 있으시고 혼자보다는 누군가가 챙겨준다면
더 나은 일상들을 살아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근무를 위해서 타지 생활을 하며 돌봐드리지 못했고, 또 잠시간은 함께 지내면서 보낸 시간도 있고,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여느 가족들처럼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고 가끔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와중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를 있게 해준 가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선택한 제 가정이 조금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일이 어느 한쪽을 완전히 버리는 식으로 인식되는 게 좀 의아하기는 하지만 전혀 그럴 의도는 없고요. 먼 타지에서 걱정하며 챙겼듯이 먼 타국으로 가서도 그렇게 챙겨드리는 걸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족 중에는 어머니 말고 누나도 있거든요. 예. 우리 누나도 진짜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보하고 네,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누나도 누나인데 이제 또 누나 조카들을 생각하면 진짜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게 좀 많이 속상하지만 누나에게 누나의 가정이 있고 또 저에게는 또 제 가정이 있으니까 또 저희 착하고 선한 누나는 이해를 해줄 것 같아요. 네. 때로는 이해와 헤아림이라는 그 자체가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못난 동생은 또 누나의 이해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참 어려운 존재인데요. 저야 뭐 워낙 좁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닥 만나는 친구가 많지도 않고 만나는 주기도 그렇게 자주 보는 친구는 아닌데 또 친구는 또 저와는 달리 되게 약속 같은 것도 많고 네 약속 같은 것도 많고 되게 뭐라고 할까요? 인싸 같은 친구인데요. 저는 약간 이 친구를 만나는 게 엄청 중요한 의식 같은 그런 거라서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못 보면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왠지 이 친구는 제가 먼 타국에 가서 오라고 하면 지금보다 자주 볼 수는 없겠지만 한 번씩 올 것 같아서 그냥 오라고 해서 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저는 지금도 약간 제 삶의 한 95% 정도는 아내에게 포커싱을 해서 살고 있는 중이라서 한 5% 정도의 망설임이 있겠지만 그냥 처음 답변처럼 기꺼이 따르겠다는 답변으로 오늘의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어, 이런 시도가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다가오셨을지 좀 궁금해요. 혹시 제가 댓글창을 막아뒀을까요? 네, 제가 또 이거 잘 못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혹시나 댓글이 가능한 상태라면 아무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봐 주시면 아 나도 댓글이 달리는구나를 알 수 있고 안 달리면은 제가 뭘 또 잘못 건드린 게 있는지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어떤 파트 1, 2, 3 중에 어떤 내용으로 올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